안녕하세요. UCCA 정신건강 워크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정 갈등, 가정 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커뮤니티 에듀케이터 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신건강 워크숍을 주관하고 있는 UCCA와 또 이 워크숍의 내용을 연구하고 또 PPT를 준비해 주신 닥터 폴리샤울라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 갈등과 가정 폭력은요, 개인, 가족, 지역사회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신건강 또 사회 문제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캐나다 성인의 약 30%가 15살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된 전국의 모든 폭력 범죄의 약 3분의 1은 가까운 파트너 간의 폭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인 신체적 피해 외에도 가정 폭력은 우리 개인에게 트라우마, 불안, 우울증 혹은 대대로 이어지는 학대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합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수반되지 않지만 가정 내에서 적대적이거나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주 지속적인 분쟁, 의견 불일치 이런 것들이 가정 갈등에 해당되고요.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진짜 신체적인 어떤 폭력, 그러나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조정하고,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가스라이팅 이런 표현 쓰는데 이런 거 가정 폭력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학대한다거나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 다 가정 폭력에 해당되고요. 재정적 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가까운 파트너 또는 부모 자녀 간, 또 나이 드신 어른, 노인들 다 포함이 됩니다. 가정 폭력의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힘을 사용해서 부상을 입히고 고통 또는 해를 입히는 것,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고, 개인을 폄하하고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 이런 거 정서적, 심리적 학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매니플레이션, 막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또 가스라이팅, 계속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정서적, 심리적 학대에 해당되고요. 가족관계 내에서 합의되지 않는 어떤 성적 행위나 억압, 강압, 성적 학대도 가정폭력의 형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정 지원에 대한 조건을 악용하거나 재정적으로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재정적 학대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민자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성들이 집에서 육아와 또 가정 살림을 하고 있고, 혹시 뭐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서 아예 학교 업무라든가 뭐 재정 업무, 은행 업무 이런 것들 잘 못할 때 이런 재정적으로 파트너나 한 배우자를 또 억압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경우들 다 재정학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에게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압박하고 하는 것들 다 방치, 학대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갈등과 가정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건강 문제가 이미 좀 있거나 약물 남용에 어떤 병력이 있는 경우에 그 멤버가 있을 때 가정 갈등과 폭력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겠죠.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권력의 불균형이 있다거나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의존성이 상당히 깊을 때 어떤 위협이나 가정 갈등의 어떤 요인이 제공되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폭력이나 체계적 불평등, 접근 가능한 어떤 자원, 정보 이런 것
것들이 부족할 때, 또 그런 것들이 용인되는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 있을 때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과 폭력도 훨씬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 폭력이나 갈등에 심하게 노출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일이죠. 혹은 지속적인 슬픔, 두려움, 절망감에 젖어들어서 우울증이나 불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신체, 정신적인 어떤 건강하지 않은 이런 질환들이 신체적으로도 몸으로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만성 통증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기타 신체적 증상은 심리적인 고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폭력을 목격한 어린이,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가 혹은 주 양육자들이 뭐 싸우거나 심하게 갈등 겪는 경우를 보지 않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죠? 사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지는 않더라도 그런 가정 내 분위기를 사실 느낄 수 있어요. 또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도하거나 신체적 학대, 폭력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보고 듣고 혹은 직접 보지 않아도 느끼고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는 특히 어린 아이에게는 두뇌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치고 꼭 아이가 아니어도 청소년기에도 그죠? 여러 가지 우리 두뇌는 사실 20대 중반까지도 재편되면서 뇌가 발달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런 폭력을 목격했을 때 어떤 발달 지연이라든가 행동 문제라든가 학업 부진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PTSD, 트라우마나 불안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트라우마의 세대 간 전이, 얘기만 들어도 너무 무섭고 슬픈 얘기죠. 가정폭력에 노출된 어린이는 종종 학대적 행동을 내면화해서 폭력과 트라우마의 악순환을 지속시킵니다. 신경생물학적 영향도 있는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뇌 기능이 변화해서 특히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피질에 영향을 미쳐서 두려움 반응이 심해지고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됩니다. 편도체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주요 기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무서운 어떤 사건, 물체, 사람,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걱정, 불안하게 하고 심지어 분노하게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활성화, 과각성돼 있으면 그죠? 우리 전전두엽은 또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만드는데 그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또 어린이들이 또 이런 것들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또 폭력에 노출되면 당연히 예상 가능하죠. 뇌 기능에 변화가 온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아주 정교화된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의 개입 전략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신과 상담 혹은 카운슬링 이렇게 받으시면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 진단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치료법을 쓸지 정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인지 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이 이 경험한 트라우마가 얼마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웰빙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행동, 또 나의 사고 과정, 나의 대인 관계, 어떤 그런 것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결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인지 치료의 원칙은 핵심 원칙에는 안전, 신뢰성, 투명성, 동료 지원, 협업,
이런 또 문화적 이해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개입 전략 중에서 또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인 인지행동 치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지하면 조금 어려우시면 인지를 생각, 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료법은 부정적인 어떤 사고 패턴을 식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조심했는데 자꾸 이걸 꺼렸는데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제 괜찮구나. 이렇게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 전략을 연습하고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외상적 기억, 어떤 트라우마 기억에 맞서는 것이 요 인지행동 치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학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침입적 사고, 갑자기 어떤 불안이 온다던가 그때 당시에 어떤 기억이 떠오른다든가 혹은 플래시백, 그 당시 이미 지난 일이고 이미 과거 일인데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 떨림 혹은 그 영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런 플래시백 효과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지 조절 전략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긍정적 해석의 중요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어떤 트라우마 있거나 가정 갈등과 가정 폭력에 많이 노출돼서 내가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사건, 사람을 만날 때 그 현상을 해석하는데 왜곡이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재처리해 보는 거예요. 특히 내가 가진 신념이 혹은 내가 아까 그 인지행동 전략에서 내가 가진 사고나 생각이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더라. 실제로 의심하고 부정적이었는데 알고 보니 괜찮게 드러났네. 이런 경험이 조금 여러 번 있었다면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의심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결국 안 되더라. 혹은 유기불안의 신념. 나는 벌어질 거야. 나는 어차피 그 사람과 헤어질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이러한 것들은 의심해 보세요. 네. 좋은 신념이면 발달시키면 좋지만 부정적이고 나의 행동을 협소하게 위축되게 하는 그런 신념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다시 긍정적으로 한번 의심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이런 왜곡된 신념이 우리의 인간관계, 사회생활, 또 친구, 직장 혹은 가정에서도 대화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러한 왜곡된 신념은 나이, 성별, 문화, 학력 수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보시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그 모임에 싫어하지? 내가 왜 그 장소에 가는 거 꺼리지 자꾸?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도 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이럴 때에는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인지 조절 전략이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대처 전략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네. 나 자신에게부터 친절하고 나 자신에게부터 감사, 오늘 내가 감사한 것, 혹은 내 주변, 내 가정, 고마움과 칭찬을 직접 말하는 게 능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지 조절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요, 원래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서 설계된 이 DBT인데, 특히 감정 조절, 대인관계 효과성, 고통 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트라우마 생존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많이 입증되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에게 많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마음 챙김과 급진적인 수용과 같은 이 기술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압도적인 감정을 관리하고 트라우마 반응과 관련된 자해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 자녀 상호작용 치료는요, 특히 트라우마가 부모 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고, 이러한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양육 기술을 개선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어린이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커뮤니티 기반 지원, 그룹
및 동료 네트워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료 지원 네트워크는 생존자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 공유 경험을 형성해서 고립을 줄이고 회복력을 기르도록 돕고, 이런 지원 그룹에는 대처 전략 공유, 또 자존감을 좀 높이고 희망감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그런 세션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입 전략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문화적으로 민감한 개입,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언어에 문제가 있으면 그죠? 통역이 필요하고,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낙인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가정 갈등을 겪으면서도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너무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신고하는데 주저하지 마셔야 되고, 본인이 혹은 내 가정이 혹은 내 주변 친구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는 창피함, 수치감 느끼지 마시고 바로 개입하시고, 또 개입에서도 치료에서도 문화적인 어떤 위로, 지역사회의 협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치료에도, 치유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증거 기반 접근 방식, 개입 전략 알아보고 있습니다. 학교 기반 프로그램에서 건강한 관계와 갈등 해결에 대한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은 건강한 관계, 또 동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롤플레잉 시나리오, 또 대화형 워크숍, 멀티미디어 여러 도구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업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고요. 교사 교육의 지원 너무도 중요하죠. 학교 안에서 선생님의 역할, 그 영향은 정말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커요. 그래서 교사는 종종 트라우마나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어린이 행동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고, 뭐 그들의 정서, 성격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지만, 외적인 어떤 뭐 멍이 들었다거나, 그죠? 자꾸 뭘 숨긴다거나, 굉장히 활달하다는데 말수가 적어졌다던가 이런 것들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에게 어떤 그런 것들, 공격성, 뭐 철수, 학업적 뭐 부진 이런 징후를 인식하는 기술을 교사들한테 지원하고요. 또 교육자들은 또한 확인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을 학교 상담사와 연결하고 의무적인 어떤 보고 의무 있고요.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교사들에게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트라우마에 민감한 교실 환경을 또 교사들이 협조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유연한 어떤 좌석 배치라든가 차분한 공간이라든가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을 도울 수가 있고요. 트라우마에 민감한 어떤 그 분위기, 또 대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트라우마를 겪은 어린이를 아주 그 학생에 맞게 지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홍보 및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 텐데, 대중인식 캠페인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폭력에 대한 낙인 줄여야 되고,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수치감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감을 갖고 고통당하는 경우, 이중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한 대중인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의 역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주고 옹호해주는 이런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고, 응급대응자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 이렇게 바로바로 리포트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정보들을 좀 가까이 갖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남성과 소년이 해로운 성적 규범에 도전하고 폭력 예방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 지역사회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법률과 정책으로 가정 갈등, 가정 폭력을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에서는 가정 폭력과 관련된 어떤 폭행, 성폭행,
괴롭힘, 위협 발언 등 이런 것들이 다 형법에 포함이 되고요. 가족폭력 이니셔티브에서는 연방정부 주도로 이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피해자가 자꾸 나오면 안 되니까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각 지방, 각 주별로 법률이 다 있는데 알버타주의 경우에는 가족폭력방지법이 긴급보호명령과 가족의 집에 대한 단독점유 허용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하는 법률이 있고 의심되는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가정폭력에 대한 낙인을 정말 우리가 불식해야 되고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하고 그런 피해자에게 어떤 낙인도 찍으면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가깝게 이 캐나다의 헬프라인과 리소스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응급 서비스 911이고요. 전국 헬프라인, 지방 헬프라인, 전문 리소스들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정 갈등과 가정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실용적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는 건강한 경계 확립해야 되고요. 갈등이 심화되거나 어려우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진심으로 아주 강권드립니다.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동네 감시 프로그램, 여러분 주변 친구, 주변 분들의 혹시 이런 어려운 징후들이 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가정 갈등과 가정 폭력은 우리 어른에게도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심대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 또 정책 입안자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정 갈등, 가정 폭력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무료 정신 상담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UCC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무료 정신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상담 서비스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